두 번째 종목에 대한 작전 타임은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휴를 잘 보내고 저희가 시작에 상승이라는 불을 오후장에도 또 보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을지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서서 이창원 매니저에게도 답을 들어봤지만 이 기분 좋은 시작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조기준 매니저의 답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S&P 500 5,000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포인트도 보셨고요. 코스피 코스닥의 매수세,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수급의 포인트를 좀 보십니까? 오늘 S&P 500이 이제 5,000을 돌파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2,675 고점인데 계속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이제 890. 그러니까 코스피가 2,675, 그다음에 코스닥이 890인데 지금 현재 1월 고점을 찍기 위해서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선물을 12,000계약 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1월부터 네트로 한 달 보면은 이제 27,000계약으로 매수로 이제 전환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장중에 6,500억 코스피 주식을 사고 있고 네. 코스닥도 2,000억을 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코스닥도 이제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는지 코스피를 계산해 보면 8조 5천억을 샀습니다. 장을 좋게 보니까 8조 5천억이나 지금 현재 1월 한 달부터 2월까지 지금 현재 두 달 동안 지금 현재 그렇게 거의 10조가 육박하는 금액을 샀다는 거는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이거는 공매도 숏 커버도 아니고 네. 이제 순수하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전에 삼성전자를 샀다가 이제 하이닉스나 이렇게 종목을 변환하고 있지만은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고 오늘 기관들이 또 4천억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 매수세도 매수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수급을 봤을 때도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 그다음에 전고점 2,675와 890을 한번 돌파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엔비디아발 훈풍, 이게 또 강력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3위까지도 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내장과의 연동성을 본다면 이 훈풍 우리가 계속 가져가도 될지 답변 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은요. 역시나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어차피 이제 샘 올트만이 AI 투자 9,000조를 네.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다고 하는데 또 말이 되든 안 되든 9,000조가 아니더라도 네. 1,000조, 2,000조만 투자 유출해서 AI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ARM이 지금 현재 단기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연휴 기간에 7, 80불 거래되는 게 월요일 날 164불,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단 3, 4일 만에 이제 이게 ARM이 휴대폰 관련해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만큼 이제 앞으로 AI 설계가 늘어날 것이다. 기대감에서 100%가 단기간에 올랐다는 거는 한국의 오늘 이제 팹리스 회사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추세는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 800, 740불, 800불을 이제 밑에 있는데 언저리에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2,350조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 우리나라 주식을 몽땅 다 합치면 삼성전자 합치면 2,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2,52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를 팔아서 산 다음에 한국 주식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평가돼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전고점 돌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700 그다음에 900선 돌파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런 훈풍은 역시나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코멘트입니다. 그럼 이런 전략 가지고 과연 어디에 우리가 종목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두 종목 준비했는데 에이직 랜드부터 보겠습니다. 2월 5일에 매수하고 32%의 수익입니다. 금요일장에서 12% 급등 마감했고요. 오늘도 10% 넘는 강세를 시현하고 있어요. 전략 주시죠.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오늘 팹리스의 강세 속에서 상승 중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TSMC AVC고 이제 VCA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2018년도에 ARM의 디자인 파트너라는 거죠. 유일하게 디자인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ARM이 단기간에 100% 올랐는데 이제 오늘 최근에 빠졌던 거는 오늘자에 이제 40만 주, 35만 주, 37만 정확히 37만 주 정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 전에 상승했을 때 230만 주가 소화를 하면서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37만 주 장중에 충분히 소화하고 삼성에서 4만 주랑 포함해서 37만 주 이제
디자인 파트너 회사에서 또 TSMC랑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ARM의 공식 파트너라는 걸 참고하신다 그러면 오늘 가온칩스가 이제 수주 조직의 상까지 네.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1조가 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5,500억대, 5천억대인데 충분히 지금 현재 전고점 64,000원 이상 돌파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6만 원까지 한번 홀딩 전략 유지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전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에이징랜드 계속해서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1월 30일에 매수하고 19%의 수익입니다. 오늘 급등하는 이유가 파킨슨병 관련한 세포 치료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소식 덕분인 것 같아요. 확실한 재료가 주가도 좀 끌어올리는데요. 이게 이제 12명의 환자한테 이제 다 맞았다고 합니다. 작년 5월부터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내일 다 직접 주사하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인 게 이제 인구 고령화거든요. 네. 저출산도 문제지만 인구 고령화 속에서 환자들이 이제 파킨슨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 알츠하이머랑 그래서 신경계 치료를 하는 S바이오메딕스가 이제 환자에서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12명 맞고 있는데 중요한 건 12명이 다 맞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호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류 시험에서 완치가 20주 만에 완벽하게 이제 행동 분석으로 완치가 되고 있는 거 이거는 대주군도 없습니다.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파킨슨은 이게 아프다 안 아프다 아니고 행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다 그냥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용량만 틀려서 300만, 600만 이렇게 차이가 두고 12명 환자한테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첨세법도 통과됐고 내년에 그 수혜줄 찬 다음에 여기 중증하지열, 그다음에 척수 손상,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신경계 그다음에 결국에는 약으로 치료 안 되는 거는 우리 세포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S바이오메딕스 공모가가 18,000원인데 지금 현재 10,000원대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붙는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할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15,000원 잡아드리지만 2만 원까지도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저희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힌트 주신 건 첫 번째 기준 종목 2차 전지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 생각하셨을지 궁금한데 열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기준 종목은 2차 전지 중에서도 V1텍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 종목은 ARM이 호실적에 급등했는데 그 관련주로도 또 꼽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잘못 문자가 나간 게 이제 네. V1텍은 2차 전지로 돼 있는데 사실은 AMR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ARM하고 AMR하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제 방송에서 계속 AMR, ARM 뭐 공청나게 많은 단자로 나오는데 네. ARM은 이제 미국의 홀딩스라 해서 설계 회사고 AMR은 이제 물류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류에서 보면 네모난 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박스형으로 생긴 게 네. 물건을 실어나는 게 물류 로봇입니다. 그게 AMR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비전 검사를 머신 비전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캐파 증설에서 이제 검사 장비 쪽에서 수주가 나왔고 최근에 90억 정도 LG전자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거기서 로봇 수주가 이제 증가하는데 최근에 네. 에브리봇이 뭐 급상승하고 있어요. 5,600억 시총을 달리하고 있고 최근에 T로봇, 그러니까 EMR 관련 물류 로봇에서 T로봇이 이제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조정 거치는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2019년에 시스콘이라는 AMR 관련 ARM 관련 AMR 관련을 인수를 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수하면서 이제 물류 모바일 로봇으로 상장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하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시면 되는데 자동차, 2차 전지, ES 관련해서 이제 AMR 물류 로봇이 이제 공급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중요한 건 공급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향 그룹에다가 이제 AMR 관련 AGV 관련 수주를 했는데 2019년부터 이제 누적적으로 보면 AMR이 190대, 그다음에 AGV가 800여 대, 그다음에 이제 무인지게차가 30여 대에서 총 980대가 현대차 그룹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그다음에 LS 인렉에다가 이제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1,000대가 가까운 AMR 관련, AGV 관련 납품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RM 아니고요. AMR 로봇 관련한 기대감 V1텍 첫 번째 기준 종목으로 봤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근데 뭐 대부분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최근에 잘 안 움직입니다. 굉장히 많이 안 움직이는데 이 종목도 이제 급등락을 했고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이제 물량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차세대 로봇 오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몇 개 움직입니다. 이렌시스라든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게 이제 아직 물류 로봇으로 포함이 덜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거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기사가 나가면 물류 관련 로봇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현대차 이력도 있고 AGV랑 AMR 관련 물류 로봇으로 해서 한번 낙폭 과대 종목으로 해서 저점에서 정말 매집 관점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15,000원, 저 정고점 바로 밑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V원택 가격 전략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7,500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준 종목도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반도체라는 오늘 3인의 매니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는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다라고 주셨는데, 네. 기가비스인데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할까요? 오늘 이제 사실 시장에서 HPSP가 6만 원 달성하면서 5조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주들의 상승 여파가 엄청나게 거세고요. 테크윙도 신고가를 나와 있고 네. TSE라든가 반도체 검사 장비들이 굉장히 강한데, 기가비스도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광학 기판 검사기라고 그래서, 기판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반도체 기판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판이라는 게 패키징을 결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패키징이라는 게 기판에다가 실장을 한다는 거를 포함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기판 검사 관련 회사이면 또 서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주로 거래하는 데가 이제 글로벌한 패키징 회사라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비덴, 신코덴키, 그다음에 교세라, 그다음에 나냐, 유니마이크론 뭐 이런 데랑 탑 10에 거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그다음에 대덕전자랑 거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이제 300억 들여서 이제 동탄에다가 이제 공장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50%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2분기에 이제 30%인데, 기본적으로 작년 한 해에 영업이익률이 35%. 근데 캐파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는데, HPSP가 영업이익률 뭐 50%, 70% 달성하기 때문에 좀 5조는 올라오는데, 이 회사도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 증설 마치고 그런다면 50%에서 70% 나올 수 있는 회사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3마이크론의 광학 검사 장비와 더불어 5마이크론의 수리기를 아까 얘기했던 탑 10 그룹 기업에다가, 글로벌 탑 10에다가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차트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중에서 아직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기가비스였고요. 목표 주가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한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5.39 정도, 68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조금씩 매도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아직까지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조정 거치고 있고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총이 한 8,700억 정도 되는 중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하시면서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노려보시고요. 손절가는 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준 종목은 기가비스.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라인은 6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앞서서도 뭐 반도체, AI, 엔비디아 훈풍 계속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또 눈여겨보시는 섹터, 이번 주에 저희가 집중할 그런 섹터 찾아볼 만한 게 있을까요? 추가 조언.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끼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도 상승을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반도체가 작은 호재에서도 ARM도, 미국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대부분이 주로 상승하는 게 AI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AI와 반도체가 교집합하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가듯이 그와 된 낙수 효과의 장비, 소재 관련해서도 뭐 TMC라든지 이런 쪽도 그냥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트에 가장 많이 사야 될 건 반도체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무료 방송 소식까지 연이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늦은 저녁이긴 합니다만 하루 마무리하시고 9시 40분까지 입장하시면 또 알찬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제가 어떤 걸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종목에 사야 될 거. 그다음에 8시에 이제 상한가 방송을 합니다. 매경의 상한가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40분에 하니까 상한가 방송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에 9시 40분 조기준 방송 들어오시면 여기에 관련된 이제 ARM 관련 주와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로봇 주와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개 안 한 종목들 추천드릴 테니까 9시 40분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로봇, AI. 지금 이런 단어들이 계속 시장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고요. 세 번째 작전 타임이 기다리고 있죠.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